안녕하세요.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IP데스크 담당하는 이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RGTH 사무소의 김재욱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재욱 변리사님 모시고 유럽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변리사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허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허란 기술적 발명에 대한 보호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보시면 여러 가지 기술적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마다 사용되는 기술들이 다 특허로, 그러니까 보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밀어서 화면 넘기는 기능, 아니면은 지문 인식 기능, 이 모든 게 다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허란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기술적인 발명에 대한 보호라고 저희들이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 유럽 특허의 경우 유럽 상표나 유럽 공동체 디자인과는 또 다른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저에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럽 상표나 유럽 공동체 디자인은 유럽연합 국가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제도이고요. 유럽 특허 제도는 유럽 국가 간에 체결된 특허 조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977년도에 이제 발효된 제도이고요. 현재 총 38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가입국은 아니지만 특허 효력을 확장할 수 있는 국가가 6개가 있습니다. 현재 유럽 특허청이 뮌헨, 베를린, 그리고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 아무 데서나 특허 출원을 가능하고요. 아니면 전자 출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유럽 특허 가입 국가는 총 38개 국가로 이해를 했고요. EU 27개국 더하기 그리고 나머지 11개 국가가 추가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럽 특허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럽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럽 특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루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PCT를 통한 루트와 그리고 유럽 특허청을 직접 통한 루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럽 특허청을 통한 루트에 대해서만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은 출원 접수가 된 후에 출원 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서류들이 이제 제대로 다 갖춰졌는지 특허청이 검사를 합니다. 방식 심사까지는 다른 국가에서의 절차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유럽 특허만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다면은 조사 단계 그리고 심사 단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우선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조사의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출원인이 심사를 계속 진행할 건지 안 할지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 되는데요. 조사 결과가 만약에 선행 기술이 너무 많이 찾아졌고, 그리고 이게 신규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출원인도 거의 실체 심사를 진행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출원을 취하해서 중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일반적으로 서치 결과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심사관이 실체 심사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앞당겨서 먼저 조금 진행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할지 안 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기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조사 보고서와 그리고 그 출원에 대해서 공고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제3자가 이의제기는 아니지만 의견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 결과에서 조금 조사가 안 된 그런 선행문이 있으면은 제3자가 나는 다른 국가에서 이런 선행 기술을 찾았다 하면서 특허청에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이제 받고 나서 출원인이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은 이제 특허청에서 실체 심사라는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출원된 발명이 실질적으로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이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지, 즉 기존에 없는 기술인지, 그리고 또 진보된 기술인지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등록 요건이 만족됐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은 유럽 특허청은 이 특허 허여 통지를 출원인에게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유럽 특허가 허여됐다고 이 등록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등록이 되려면은 지정국에서 또 추가적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지정국에서의 등록 절차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38개의 회원국에서 출원인이 원하는 국가를 따로 이제 고르셔서 이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변리사님께서 유럽 특허청을 통한 직접적인 유럽 특허 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 여러분들께서 이 회원국 38개국 중 원하시는 국가를 직접 지정하셔서 등록 절차를 또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무래도 특허의 경우 상표나 디자인에 비해 출원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 특허 출원 기본 요금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들이 있는데요. 슬라이드 보시면은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청구항 같은 경우 15개를 초과하면은 굉장히 비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정국 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38개의 이제 회원국을 지정하는 데 대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조사 청구 그리고 심사 청구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한국 국내 출원과 비교했을 때 지정국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만약 우리 기업이 해당 38개 국가가 아닌 특정 국가,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이런 국가에서만 해당 특허 권리가 필요하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럽 내에서 몇 개의 국가에서만 특허가 필요하시면은 그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해당 국가에 그 사용되는 언어로 그 출원서를 이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번역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이 그러면 특정 국가를 지정해서 해당 국가에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우리 기업들이 이런 특허 출원 비용을 혹시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유럽 국가 내에서 이제 두 군데의 특허를 출원하시게 되면은 유럽 특허 출원하시는 것보다 개별국 출원이 비용이 덜 들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국 출원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국문으로 작성한 출원서를 저희한테 넘겨주셔서 유럽에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번역 작업을 한국에서 미리 하셔서 저희한테 번역된 그 서류를 주시면은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기업분들이 유럽 특허 출원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청구항 개수의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번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번역을 하신 후에 그 명세서를 가지고 유럽 특허를 출원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유럽 상표 및 유럽 공동체 디자인과 같이 유럽 특허의 경우에도 브렉시트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 특허 제도는 유럽 연합 국가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라 유럽 특허 조약에 근거하고 있어서 유럽 연합 회원국 지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유럽 통합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최근 몇 년간 유럽 차원에서 이런 유럽 상표 및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통합된 유럽 특허의 출원 및 등록, 마찬가지로 통합특허법원의 설립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게 좀 브렉시트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서 좀 방향이 일정치가 않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변리사님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유럽 통합 특허를 도입하려고 이제 거의 수십 년간 유럽에서 준비를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원래 예상은 2017년, 18년도에 벌써 도입이 돼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계획상으로는 유럽 연합 국가 중에 이제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가 이 법안을 비준을 해야 되는데 독일에서 비준을 하면은 바로 진행이 됐었을 텐데 2017년도에 한 독일 변호사가 헌법 소원을 청구해 가지고 통합특허 이 비준 법안이 위반이 된다 헌법에 이런 그 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구 후에 결정이 거의 2년 넘게 안 나다가 작년 2019년 6월에 독일 헌재에서 이 청구를 기각을 원래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는데 독일 연방 하원에서 이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 이 의원 수가 너무 적게 참석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법안을 무효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브렉시트도 있고 이게 언제 다시 통과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이제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욱 변리사님 모시고 유럽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변리사님께서 유럽 특허와 관련돼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유럽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출원하시고 나서 최소 2년 정도의 이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2년 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등록 후에 이제 개별 국가에서 등록 단계를 진행을 하셔야지 그 특허권이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하셨다고 권리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럽 특허와 관련돼서 출원 및 등록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김재욱 변리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영업비밀에 관한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